예, 병무청장님, 차장님이 계시네요. 예, 국방부 장관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예, 병무청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겠다, 세심한 배려 있는 병무 행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 좀 보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당연히 지급돼야 될 비용이 누락되고 있는 걸 저희가 좀 발견을 해가지고요. 이거 아마 모르시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국민들한테 알릴 목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기도 하는 건데, 우리 소위 신검이라고 하는 우리 병역 판정 검사나 현역병 지원 신체 검사 이런 것들 받을 때 우리가 여비도 나가야 되고, 혹시 이제 내가 어떤 몸이 아픈 데가 있다 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병무용 진단서, 수술 기록지 이런 발급 비용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그걸 해당 우리 국민들께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혹시 모르시는 국민들 있으시면 꼭 이거 받으시라는 말씀 이번 기회에 드리기도 하고요. 이거 애초에 병무청에서 알아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병역병 규정에 명확하게 되어 있죠. 예,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미지급된 인원이 4,800명이 넘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무청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신검 받으러 온 사람들 당연히 드려야 되는 여비랑 이거 진단서 발급 비용 안 드리냐라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병무청에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전수조사가 아직 완료가 되진 않았는데 중간값을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저희가 말씀드린 4,800명 빼고도 21년에서 23년 사이에 이제 이런 여비, 그다음에 진단서 미지급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벌써 5,900명이 넘게, 5,906명이 넘게 확인이 됐고, 지금 1억 5,900만 원 정도 가량이 지금 미지급된 걸로 나오는데, 차장님 맞습니까? 예, 정확한 지금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인이 덜 된 부분들도 남아 있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 합쳐서 10,00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 또 대부분 다 신체 검사를 받으시고 병력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될 비용이 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병무청에서도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늦었지만 지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님, 이 부분 어쨌든 병무청 소관이긴 하지만 국방 의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부부니까 네, 장관님도 좀 네.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장관님께 안보에 관해서 좀 같이 한번 네.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볼까요? 이게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동북아 6개국 국방력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강하죠. 전 세계적으로는 강한 나라인데, 하필이면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또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굉장히 또 전 세계적으로 국방 강국들입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 재래식 무기나 이런 거는 뒤처져 있지만, 어쨌든 핵이라고 하는 또 비대칭 전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록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이렇게 통계 뽑아보면서 특히 장병 1인당 국방비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장병 1인당 징병제 국가에서 워낙 이렇게 월간 보수 나가는 게 적어서 그렇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꽤 많이 이제 사병들 월급이 올라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는 장병 1인당 국방비가 비교 대상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아직 낮은 이런 상황, 장관님 아시고 계셨습니까? 네,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와 달리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하고 약간 모병제 나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중국도 물론 실질적인 모병제 국가지만 중국이 이제 모병된 병사에게 주고 있는 월급 수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제 징병제에서 나가는 월급 수준에 비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통과시키면서 2020년까지 50만 명 규모로 군축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법령상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법령에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장관님 우리 상비 병력 수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상비병력 수준은 저 당시에 2006년도에 국방개혁법에 의거해서 북한군의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와 우리 군의 예, 장관님 규모, 가능하면 짧게 그래서 조금. 예. 3대 1로 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북한군이 약 130여만 명, 우리는 50만 명으로 책정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럼 50만이라는 숫자를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유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저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요새 자문단에서 저걸 재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서 입장 내신 걸 보니까 상비 병력 35만에다가 민간 위탁으로 15만 정도의 병력을 해서 50만 정도를 맞추자 이렇게 입장을 내신 걸 봤는데 지금도 그 입장 유효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군 특별 자문단에서 그걸 놓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정 규모가 전투력 구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최첨단 고가의 무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 네, 예, 그 능력이 말씀은 필요한가에 이미 대해서 하셨고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쭉 이렇게 이제 출생아 수 중에 남성 수가 쭉 급감을 하고 있고 24년도에 영세 그러니까 24년생이죠. 출생아 수 중에 남성이 다 합쳐봐야 12만밖에 안 돼요. 그죠? 채 못 됩니다. 예, 12만도 안 되고 예. 우리가 뭐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징집을 하고 있죠. 징집 비율이 뭐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뭐 굉장히 지금 병력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아 출생아가 11만 8천 명인데 1년 6개월이 계속 유지된다고 복무기간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이게 약 17만 6천 그렇죠. 명 정도 됩니다. 그럼 현재 현역 입영률이 약 90%를 봤을 때 2043년이 되면은 43년 되면 약 16만 명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머지 잉여 병력 자원에 대해서는 직업군 간부와 장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게 지금 징병 대상인 자원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 못 다 합쳐봐야 뭐 17만밖에 안 되는 16만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럼 나머지를 전부 그럼 35만이나 되는 거를 간부로 다 채울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현재도 나머지 이제 그러면 이제 19만이지 않겠습니까? 19만인데 현재도 그럼 15만 민간 위탁을 빼고 그러면 35만을 그렇습니다. 확보해야 된다라고 예.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단 저는 그 전제 자체에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병사만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니고 간부도 계속해서 이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정규직 보통 우리 기업 생각해 보죠. 이게 민간 위탁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하도급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정규직의 급여 수준이 너무 비싸서 근데 이 정규직 급여 수준을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현대차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한 인건비로 하도급을 해서 이제 다른 데 하도급을 주겠다. 그거는 말이 돼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지금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직고용하고 있는 우리 뭐 간부들, 뭐 장교와 부사관들의 임금 수준이 이게 높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100% 지금 이렇게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도 나가고 있는데 민간 위탁을 하면 어쨌든 민간 업체가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고 나머지를 줘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게 15만이나 충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래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합리성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동률 직급에 있는 경찰, 소방대원에 맞게 우리가 급여와 복지 체계를 지금 상한시키려고 지금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컨대 우리가 간부 충원율이 높아지고 하면 그걸 간부로 직고용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왜 민간 위탁?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관님께서 민간 위탁을 언급하시면서 이게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충원 가능하니까
요 정도만 더 높이면 된다라고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안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민간 이탈 15만까지 포함해서 전체 상비 병력의 대부분을 간부로 충원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그러면 이 정도로 나가는 간부를 붙잡는 거를 넘어서서 새로운 사람을 충원을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져야 간부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것도 현실화가 되는데 아니 나머지 부족한 건 민간 위탁하지. 그렇게 되면 저 오히려 간부 이 처우 개선하는 거에 목표가 좀 흐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군에서도 민간 위탁 많이 씁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 대부분 보면 약간 뭐 후방에서 뭐 관리해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에서 오는 병력이라는 게 전시 상황에서 그러면 실제 간부들이랑 동일한 정도의 효용을 낼 거냐, 그 정도의 국방 전투 태세에 정말 대비 태세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본적인 대전제가 전투와 비전투 분야로 나눕니다. 네네. 35만의 병력은 전투 병력이고요. 나머지 15만은 PMC랄지 경기. 예, 저도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고 이제 있습니다. 비전투 분야의 종사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구분질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근데 당장 지금 상황이 민간 위탁 이런 거를 언급하기에는 좀 엄중한 상황이다. 지금 있는 간부들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위탁을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넘어가 볼까요? 이제 최근 들어서 예. 이제 일반 직렬의 동렬 직렬의 급여를 책정해 주면은 군 복무를 계속 하겠다는 이런 인원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아무튼 우리가 뭐든 정석적인 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노력해 주시고요. 네. 지금 보면 군무원들한테도 무슨 군사 교육을 더 시켜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자꾸 계속 나오는데 군무원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예. 군무원을 군사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군무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 이런 계속 내용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급할수록 어떻게 보면 정석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상비 병력 숫자 같은 부분도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숫자나 구성 방식이나 이런 것도 기존의 질서에 매몰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논의하고 또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전방의 경계 개념 개념에서 그렇죠. 지역 개념으로 바뀌고요. 여러 가지 네. 지금 예의를 가미한 첨단 과학 기술로서 지금 발돋보려고 여러 가지 방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행안부 장관님은 안 계시나요? 아, 네, 본부장님 본부장. 계시는군요.